네, 이번 순서는 머니 인사이트입니다. 다양한 시각을 통해서 또 다양한 투자 대안을 한번 구해보는 시간이 되겠고요. 대한금융경제연구소의 정명수 부소장이 도움 말씀을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인도와 인도네시아, 이 아시아 이머징 신흥국이라고 표현하는데요. 환율 시장이 조금 요동을 쳤고 그 이면에 보게 되면은 역시 미국의 양적 완화 축소 얘기가 좀 있었고요. 네. 근데 그 우리나라하고는 좀 완전히 차별된 환율 흐름입니다. 우리나라의 원화는 강세를 나타냈고 어제까지는 1,100원을 밑도는 이런 흐름이 나왔는데요. 자, 원화 표시 자산이 안전 자산이라는 이야기까지 나올 정도로, 물론 오늘 아침에 나온 거 보니까 외환 보유고도 3,300억 달러, 세계 7위 정도 수준이 되더군요. 네. 네. 안전 자산이라고 이야기해도 될까요? 이머징 마켓 내에서는 좀 차별적인 대우를 받아서 그런 표현이 등장하는 것 같고요. 사실 뭐 엄밀한 의미에서 안전자산이라고 할 수는 없는데, 어쨌든 자금 흐름상으로 봤을 때는 이 신흥국 위기감이 고조된 이후에도 우리 시장으로 돈이 굉장히 많이 들어왔습니다. 일단 지난달 한 달만 보더라도 유가증권 시장에서 2조 원 넘게 순매수가 있었고요. 또 코스닥 시장에서도 뭐 한 650억 원 정도 있었고, 이달 들어서도 2일, 3일 계속해서 대규모 자금이 들어왔고, 또 코스닥도 비슷했고요. 그 신흥시장의 어떤 위기가 시작된 지난달 13일을 기준으로 하더라도 외국인 순매수 규모가 2조 5천억 원을 넘는 수준이니까요. 특히 이제 지난달 말에 그 마지막 주 한 주 동안에 한 11억 달러가 넘는 돈이 한꺼번에 들어왔습니다. 반면 인도하고 인도네시아, 뭐 동남아 쪽의 이 불안한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시장에서는 9억 8천만 달러 정도 돈이 빠져나갔고요. 아시아 신흥국 시장 중에서는 한국하고 대만만이 그 외국인 자금이 유입된 것으로 지금 되고 있는데, 이 외국인 투자자들이 주식만 사는 게 아니고요. 채권 시장 쪽에서도 이제 탄탄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데, 우리나라 그 원화 표시 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규모가 100조 원이 넘어간 게 6월부터거든요. 계속 100조 원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8월 달에 조금, 매수 규모가 줄었다고는 하지만, 오히려 국채 선물 쪽 포지션을 보면은 매수 포지션을 늘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금리 동향을 보시더라도 다른 이머징 마켓하고는 차별화되게 금리가 상당히 안정적인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자, 외국인 투자자들이 원화 표시 유가증권, 뭐 주식도 그렇고 채권도 그렇고 다시 담고 있는데요. 바이코리아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규모가 작지는 않으니까요. 그러니까 이 바이코리아의 배경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우선 뭐 다른 그 신흥국 국가들하고 달리 우리나라가 이제 경상수지 흑자를 꾸준히 만들어내는 나라니까요. 이런 부분이 굉장히 매력적으로 보이게 되는 건데요. 이 경상수지라는 게 쉽게 말하면 뭐 남는 장사를 하고 있다 이런 건데, 지금 인도나 인도네시아 위기의 근원적인 부분을 보면은 자기들이 버는 것보다 더 많이 쓰니까 이게 이제 경상수지 적자가 되고 또 외채를 그래서 끌어와야 되고 이런 상황인 거죠. 반면 우리나라는 2008년 금융위기를 기점으로 해서 생각을 해보더라도 상당히 그 곳간이 두둑한 그런 상태입니다. 외환보유액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3,300억 달러가 넘어갔으니까요. 2008년에 2,300억 정도였는데 그 사이에 이제 1,000억 달러 이상이 늘었고, 경상수지 흑자도 GDP 대비 0.3% 수준에서 2.4% 수준까지 올라갔고, 올해 이제 경상수지 흑자가 지금 예상되는 게 한 530억 달러 정도 되는데, 이렇게 되면 GDP 대비 한 4.6% 이렇게 굉장히 그 많은 비중을 차지하게 되는 거죠. 이런 게 이제 외신이나 글로벌 IB들에서 이제 높게 평가하는 부분이고, 뭐 월스트리트 저널 같은 경우에도 우리나라가 대표적으로 이런 위기 상황에서 잘 버티고 있는 나라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고요. 그 우리나라하고 대만 이런 쪽에서 경상수지 흑자를 내고 있는 나라들은 양적 완화가 축소가 됐을 때라도 그런 충격이 상당히 이제 완충될 수 있는 그런 시장이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네. 자, 이 글로벌 투자은행들의 이야기를 뭐 고지고대로 다 믿을 수는 없겠습니다만 워낙 영향력이 있어서 참고 사항 정도로 하고 있는데요. 골드만삭스가 바이코리아 리포트를 또 내놨군요.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서 한국, 중국, 대만에 대해서는 롱 포지션을 취하라고 권고했고, 기타 이머징 시장에서는 숏 포지션 팔라는 이야기가 되겠죠. 자, 근데 이 미국이 본격적으로 양적 완화를 축소하게 되면, 물론 그동안 계속 예고를 했습니다만 규모를 아직 모르니까
규모가 예상을 좀 뛰어넘는 수준으로 줄어들게 되면은 우리도 그 파고는 완전히 자유롭다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느 정도로 측정을 좀 하고 계십니까? 그 뭐 골드만삭스뿐만이 아니라 다른 외국계 IB도 리포트를 읽어봐도 우리 시장에 대해서는 이제 긍정적인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요. 어쨌든 그 배경은 이제 기본적으로 같습니다. 이제 경상수지 흑자 국가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충격이 덜할 것이다. 근데 이제 국제 투자 자금의 어떤 그 속성을 좀 보셔야 되는 것이 어쨌든 그런 위기 상황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시장에 대해서 투자를 하고 기회를 발견하게 되는 거니까요. 뭐 예를 들어 절대적으로 안전한 수익이다. 그게 뭐 금이 됐든 미국 국채가 됐든 이렇게 되면은 수익도 상대적으로 적은 거죠. 그렇지만 어느 정도 위험을 감수하고 봤을 때 그런 위험 대비 리턴이 크다고 하면은 돈이 가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바로 그런 시장이 아까 이제 골드만에서 얘기하는 뭐 우리나라, 뭐 대만, 중국 이렇게 되는 거고 그 중에서도 골드만삭스가 뭐 여러 가지 밸류에이션이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한국 시장의 비중 확대를 이제 추천을 한 거죠. 최근에 MSCI 세계 지수에서 우리 시장의 비중이 좀 높아지고 있는 것도 이런 시장 분위기를 만드는데 일조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일단은 뭐 수급 측면에서 보면은 해외 자금들이 들어오는 것, 물론 자금의 성격도 중요합니다. 투기 자금이냐 아니면 장기 투자의 자금이냐 그 성격을 좀 파악해 봐야 되는데 이런 자금들이 들어오게 되면 환율에 분명히 영향을 주게 됩니다. 환율이 내려가는 것이 당연한 수급의 논리인데 달러원 환율뿐만이 아니라 일본과의 환율 비교에 있어서도 또 항상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일본 엔화는 약세, 원화는 강세. 이러면 엔원 환율이 또 밀리게 되는데 지금도 1,100원대 초반으로 내려오고 있더군요. 그러면 또 자동차 이런 관련 기업들은 수출 또 영향, 다시 또 인구의 회자가 될 것이 자명한데 물론 한번 경험했다 손치더라도 많이 자유로울 수는 없을 것 같고 외국인 투자자들의 자금 유입 속도 어떻게 측정하고 계시는지? 지금 그 상반기 내내 이제 우리 시장을 괴롭혔던 테마가 이제 그런 엔저 이런 얘기였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수출이 뭐 큰 흔들림이 없이 왔고 그것이 이제 경상수지 흑자 기조를 이어오는 배경이 된 거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외국인 투자자들 입장에서 우리 시장을 주목하고 있는 거거든요. 여기서 이제 원화 가치가 더 올라가면 부정적이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건데 조금 앞서 나가는 거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투자처로서 매력적이기 때문에 그 자금이 유입되고 있고 그 영향으로 뭐 원화 가치가 원화 가치가 올라간다고 하면은 전혀 나쁜 일은 아니고요. 물론 이제 올 2분기부터 일본의 기업들이 뭐 철강이라든지 자동차 쪽에서 가격 인하를 단행했기 때문에 그게 5개월 내지 7개월 정도 시차를 두고 뭐 수출 시장에서 이제 영향을 줄 텐데 그래서 이제 하반기에 좀 어려워지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 하고는 있지만 지금 현재 원화 강세의 배경을 좀 보면은 이런 게 좀 기울 수 있다. 왜냐하면 다른 신흥국 시장에서는 돈이 빠져나가고 있어서 문제가 되고 있는데 한국만 뭐 특별 대우를 받고 있고 또 환율이 또 안정적으로 가고 있고 이런 상태니까요. 또 이제 수출에 미치는 영향도 보면은 뭐 어제 미국 시장에서 나온 지표들도 다 괜찮았고 최근에 나오는 유럽 쪽 지표들도 좋아지고 있는 것이 이런 수요 시장에서의 어떤 경기 회복이 우리 수출 기업들한테는 기회가 되는 거죠. 물론 자동차, IT 이런 쪽에서 일본 기업들하고 경쟁을 많이 해야 되고 그렇지만은 가격 외적인 어떤 요소들도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고 보여지고요. 오히려 그런 경쟁에서 생존할 수 있는 그런 기업들에 대한 기대감 그런 것들이 외국인 투자자들한테 매력적으로 보여지는 면이 있는 거죠. 네. 자, 경상수지가 흑자를 기록한다는 것은 분명히 요인이 있는데 중국의 효과를 톡톡히 우리나라가 보고 있다. 이런 보고 리포트들이 많이 나오더군요. 자, 외국인 투자자들도 긍정적인 부분으로 해석을 하고 있고 오늘 아침에 KB투자증권 리포트 보니까 이 게임 체인저 외국인 투자자들이 좀 바뀔 수 있고 그다음에 최대 국내 주식을 한 15조 원도 더 살 수 있다. 물론 이제 뭐 가시적인 수치이긴 합니다만 이런 외국인 투자자들의 자금이 온다면 우리가 거기에 맞는 투자 전략을 잡아야 될 텐데요. 투자 전략 활용법 어떻게 진단하시는지? 지금 원화 강세가 되면은 전통적으로 이제 해석을 하기에는 수출 기업들은 좀 좋지 않고 해외에서 원자재를 많이 들여오거나 아니면 이제 해외 뭐 여행 수요가 늘어나니까 이런 게 실적에 영향을 주는 기업들은 호재다. 그래서 뭐 항공, 음식료, 또 뭐 제약, 정유
철강 이런 걸 수혜주로 꼽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지금 원화 강세의 배경이 그런 그 단순한 원화의 강세라는 부분이 아니고 이머징 마켓 중에서 차별화된 그런 어떤 모습이기 때문에 접근 방법도 좀 달라야 된다고 봅니다. 이 경상수지 흑자를 내고 있는 것, 그리고 또 이제 수출이 잘 되고 있다는 점에 외국인들이 매력을 느끼고 있다면은 그런 매력을 발산하는 기업들이 우선적으로 매수 대상이 되고 관심을 받아야 되겠죠. 환율이 지금 떨어지는 것도 무역 수지가 좋고 또 뭐 대규모 조선 수주도 있다라 뉴스들이 나오고 하니까 환율이 내려가는 건데, 그렇다면은 글로벌 마켓에서 시장 경쟁력도 있고 수출도 많이 하는 그런 기업들이 관심을 받아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외국인 투자자들 입장에서 한국의 어떤 한국의 수출을 통해서 돈을 벌고 있는 기업들, 또 안정적으로 그 이자를 지급하고 있는 원화표시 국채 이런 것들이 이머징 마켓 내에서는 일종의 안전자산처럼 취급을 받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은 그런 쪽에 포커스를 맞춰서 투자 전략을 세워야 되는 거고, 해프닝으로 끝나긴 했지만 지금 채권 시장에서는 우리나라 신용등급이 올라간다 이런 루머가 돌 정도였으니까요. 그리고 이머징 마켓의 위기가 어디서 왔는지를 곰곰 따져보면은 지금 김중수 총재도 말씀하셨듯이 9월 달에 양적 완화 축소가 예정대로 될 것이다 이런 문제가 되면서 유동성이 줄어드는 거에 대한 우려인데, 유동성이 줄어든다는 것은 일상적인 통상적인 그 통화 정책으로 돌아간다는 얘기거든요. 그게 이제 양적 완화가 자산 가격의 왜곡이라고 하는 문제를 불러왔다는 비판 때문에 물러서는 것도 있지만, 어쨌든 통상적인 어떤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라든지 자신감을 반영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미국 지표라든지 유럽의 PMI나 중국의 PMI 이런 것들이 개선되는 데서 나타나고 있는 거죠. 그럼 글로벌 경기가 좋아진다는 거니까 따라서 전공법으로 생각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글로벌 총수요가 증가하는 국면에서, 그러니까 글로벌 경기가 좋아지는 그런 상황에서 세계 시장을 대상으로 장사를 할 수 있는 기업이 어디냐, 그런 기업들이 우선적으로 매수 대상이 되는 것이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머니 인사이트, 오늘은 다양한 또 투자의 시각을 분석해봤고요. 그런 대안 전략도 한번 들어봤습니다. 대한금융경제연구소의 정명수 부소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